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가짜 뉴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관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원, 이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선관위원 중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선거관리위원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시군구 선관위원, 읍면동 선관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상으로 뭐 선거를 계도하거나 또 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각종 뭐 회의 등을 통해서 방송에서 어떤 것을 할지, 방송토론위원회는 어떤 걸 할지 이런 것 등에 관한 것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로 이제 그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당선인 자체가 범하는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사무장 등이나 뭐 회계 관계자 등이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위반 행위 이런 것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서는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선거 사무장 또 있는데요. 뭐 직계 존비속, 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또 당선 무효가 해당하고요. 당선인 본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뭐 공직선거법에 있는 어떤 것을 위반하든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럼 뭐 당선인 본인은 제외하고 관계자들은 돈 관련한 혐의 말고 다른 혐의 가지고는 당선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모양이에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장과 관련해서는 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그다음에 선거비용 제한액과 관련된 것도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그 뭐 사무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대체로는 비용, 돈 관련된 것들이고요. 당선인 본인은 뭐 공직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금지 행위가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거 하나에 걸려서 해당형을 선고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뭐 돈 관련한 거 말고 예를 들자면 뭐 가짜 뉴스 이런 거를 뭐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만들어서 돌려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당선이 취소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선 무효형은 아까 얘기한 그 3가지 조항으로는 3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263조, 264조, 65조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이외에는 당선 무효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비방죄 뭐 이런 것 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당선인 본인이 아닌 한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의 가짜 뉴스 살포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선관위가 정색을 하고 법 개정에 나섰을 정도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가 보죠? 네, 뭐 19대 대선에서 우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비방 흑색 선전이 26,000건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6,000건 중에 허위 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약 9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18대 대선 기준으로 5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뭐 특히 이제 뭐 SNS, 뭐 그게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정보가 급격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짜 뉴스 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250조에 있고 251조에 있는데요. 250조에는 이제 자기를 당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이력이나 뭐 경력 같은 것을 기재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뭐 그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 있고요. 더 직접적인 조문으로는 251조에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당선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짜 뉴스인 줄 몰랐다, 뭐 이른바 카더라 통신인데 나는 그냥 뭐 재밌어서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것을 몰랐다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명예훼손죄,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되는데요.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네. 근데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로 그냥 전파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후보자가 뭐 지들이 알아서 돌린 거고 나는 뭐 돌리는지도 몰랐다, 뭐 가짜 뉴스 이렇게 돌리는지 몰랐다, 그런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네.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당선 무효형에서 뭐 그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 경우에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당선 무효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후보자 또는 당선인 본인의 당선도 무효로 만들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것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네. 후보자의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좀비속 등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선을 무효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외국 구체적인 제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네. 페이크 뉴스 또는 가짜 네. 뉴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통령 네.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상당히 오래 화가 나 있어서 네. 뭐 나중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손을 들고 인터뷰하면 아 너는 페이크 뉴스니까 나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8차례 9차례 손드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했을 뿐 네. 따로 뭐 형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보도된 바는 네. 없습니다. 뭐 선관이랑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